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풍자이고요. 코드번호 019170입니다. 자, 일단은 바닥을 좀 다지면서 반등하는 흐름들을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로 여기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9만원을 돌파를 할지, 그리고 9만 5천원을 돌파를 한 다음에 안착을 할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왔었던 그런 상황이죠. 차익 실현 흐름들도 단기적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돌파를 하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보장하는 겁니다.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돌파를 하고 95,000원 안착을 하는지 아니면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는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모르니까. 당장 우리가 미래를 갔다 온 부분들이 아니니까 내일 돌파를 할지 아니면 이탈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배제를 하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보고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대응을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든 안 한다 그러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돌파를 한다, 안착을 했어요. 안착을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대응을 잡으면 되죠. 대응을 잡으면 되죠. 평단가가 이전에 댓글을 보니까 조금 높으신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높으신 분들도 대략적으로 좀 평균 단가를 계속 조절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좀 높으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돌파를 하는지 이탈을 하는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잡으시면 그 차례 시전을 하시든가 아니면 홀딩을 하시든가 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인데 뭐 지금 돌파를 못했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들이고 돌파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상황들이고 이탈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결정이 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할 때 여기서 또 대응을 잡아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면 돼요. 낮추면 돼요. 낮추면 되기 때문에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샀어요. 샀는데 조정을 받으면 대응 여력만 줄어드는 겁니다. 현금에 대한 여력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라고 안착되는 걸 확인하고 장기 평선도 있고 60일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탈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래에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이때 여기 돌파 못했으니까 여기서 돌파를 할지 여기서 돌파를 할지 가늠을 하면서 대응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냐 여기서 대응 잡냐 상관이 없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올라간다 여기서 올라간다 해서 무작정 이 12만 원을 돌파해서 뚫고 올라갈 거야. 뭐 올라가도 뭐 상관없죠. 여기 뭐 10만 5천 원을 돌파를 뭐 하진 못할 거야. 그럼 또 여기서 대응을 잡으면 되죠.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처님 손바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만 있으면은 여력만 있으면은 평균 단가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에 올라가주면 되지. 근데 문제가 여기서 있죠. 이 만약에 7만 5천 원 여기 8만 원 이 부분을 이탈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대응을 다 잡아놨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갑자기 막 이탈한 모습을 보여. 그러면은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되는데 현금을 더 태워놨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비중을 축소를 한다? 그럼 손실률이 더 커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시나리오적인 부분들 이탈하는지 돌파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현금 여력이 있으면 떨어지든 말든 일단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면 되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조절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수급 같은 부분들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보여줬어요. 저항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수를 보인 이유가 뭘까? 저항 구간에서 뭐 모르죠. 뭐 이거를 좀 외국인이 뚫어줄지 아니면 또 잠깐 올라갔을 때 아니면 뭐 잠깐 개미꼬싱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던가. 외국인이 오늘은 매수세를 좀 보였어요. 기관이랑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수급을 좀 떠나줬어요. 외국인이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그거는 여기를 돌파를 시킬 것이다라는 의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진 않죠. 내일 뭐 팔아버리면 주가가 조정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외국인으로 인해서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하다가 개인 투자자들이랑 기관이랑 매도를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다?
그럼 외국인도 내일 팔면 수준을 받겠네. 가능성들은 둘 다 열려 있어요. 보면서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신풍제약이 임상을 피라맥스에 대한 부분들, 뇌돌중 신약 SB8203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지만은 신풍제약이 직접적으로 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 자금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자금이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좀 증가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자본금이 이렇게 FDA에 승인 신청을 하고 3상부터는 금액이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FDA에 승인을 신청을 하는 것조차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비용들을 감당을 하고 3상을 했는데 부러지게 되면은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면서 기술 수출령을 수령을 하고 임상은 니네들이 해라. 대신 이제 임상하고 통과가 되고 결과가 나오면 기술 수출료 줘. 이 파이프라인을 개량을 해가지고 니네가 또 임상 진행해도 되니까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 임상이 2상 통과되고 3상이 통과됐을 때 마일스톤을 수령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좀 추가를 하겠죠. 그리고 판매권은 너네한테 주겠다. 연구는 너네가 하면은 판매권 너한테 줄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마일스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공장을 증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면 또 투자를 받아야 되죠.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 영업이익률이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차라리 뭐 마일스톤을 수령을 해가지고 기술 수출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을 생산을 하는 아니면은 기존의 약이 판매가 되니까 피라맥스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팔아버리면은 피라맥스를 그냥 팔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허가받는 품목이 틀려요. 허가받는 품목이 피라맥스 기존에 그거를 바로 사용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제품을 이렇게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품목 허가는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신청을 하는 게 돈이 더 들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마일스톤 수령하는 게 맞다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실망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나 봐요.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런 이슈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큰 금액을 수령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대신에 임상이 좌절됐다, 부러졌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나아질 수는 있는 가능성들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계는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명확하게 움직임이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고 95,000원 돌파를 하는지는 지켜보자고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돌파를 하는지 보고 조정을 받을 때 대응하셔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뚫는데 매수할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뚫고 나가지고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자리를 좀 잡으면은 이때 뭐 급소를 찔러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것들은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명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익큐브 현재가 6,200원, 1차 목표가 6,385원, 손절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 목표가 6,95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 목표가 9,580원, 손절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세 종목 추천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 종목, 보유 종목 원익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터치하면서 원익큐브가 14%, 그리고 그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가량 추천한 뒤에 올라갔고요. 자, 누적 합산 수익률, 이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초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 시연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